저희 윤혜리는 언제든 그 피해자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하드캐리 시간인데요. 오늘 사건은 이른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서 후방 추돌을 당한 사고 피해를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같이 보고 오시죠. 자, 이 블랙박스는 추가 피해를 입은 제3차량으로부터 확보한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날씨도 맑고 전방 시야에 어떤 장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잘 주행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4차선에 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있는데 요거 주목해 주세요. 차량이 앞에 정차가 돼 있고 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일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을 추돌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앞에 있었던 바로 피해 차량은 중형 세단 택시였는데요. 자, 이 택시는 20톤 화물 트레일러와 그리고 그 앞에 운이 나쁘게도 5톤 탑차가 서 있었어요. 그 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충돌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심하게 파손이 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 부위에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진행된 소송을 저희가 맡게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 결과 이 사고 당시에 이 트레일러의 속도가 시속 80km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무게가 20톤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미리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이 피해 차량을 덮쳤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당시에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보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차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하고 그대로 이 피해 차량을 밀어버리게 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거고요. 이 사건의 형사적인 쟁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가해 화물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사고 사진을 보면 과연 이런 주장이 합당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 뭐 안전벨트든 뭐 오토바이라고 하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보통 하긴 하는데 이 사고는 앞뒤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차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도 제 생각에는 사고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적당하게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보험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근거는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으면 그러면 머리에 손상이 안 갔을까요? 완전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저희가 찾아서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제출을 했고 법원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뭐 피해자 측 과실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뭐 이제 보험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부분 3요소가 뭐라고 했죠? 바로 소득, 과실, 장애율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에서 이제 과실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소득과 장애율이었는데 사망사고니까 장애율도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즉 한 가지 쟁점은 소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피해 차량은 택시이긴 했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는 아니었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건설업에 종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근로하는 날수가 19일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벌고 있었던 당시 수입은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같이 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근로일수가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근로일수보다 적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시 일용노임으로 그 해당 근로일수만큼 일하는 것보다도 적게 소득을 벌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보험사 측에서는 실제 벌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법정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날수를 한 달에 22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일용노임보다도 적은 소득을 벌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실소득이 1억 6,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장례를 치르면서 들인 비용이 1,6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총 2억 8,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고, 보험사와 피해자 유족이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종결이 됐는데, 그 금액이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윤앤리 쪽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 난 거죠.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 8,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2억 8,300만 원의 화해 공고 결정이 났다. 자, 화해 공고 결정을 할 때는 보통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서 화해 공고 결정 금액으로 제공을 하죠.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 2억 8,400만 원을 청구하긴 했지만 이자 부분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거의 저희가 청구한 원금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금액을 보면 장례비 1,6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법원은 장례비에 대해서 거의 획일적으로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비용이 500만 원 가지고 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장례식에 뭐 부의금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뭐 500만 원도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의금은 실제로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인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장례비로 충당할지 말지는 그런 유족들의 결정 권한이죠. 그러니까 장례비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판결 인용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그 장례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뭐 보험사 측에서 뭐 과실도 주장을 하고 소득도 뭐 낮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조력을 하면서 적당한 소득과 그리고 무과실 이런 화해 공고 결정을 이끌어냈고요. 오늘은 이 가해자의 어떤 전방주시 태만, 이 핸드폰 조작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 분의 사건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 윤앤리는 언제든 그 피해자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다른 하드캐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